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심야 버스입니다. 무섭다. 일단 무섭다. 심야 버스 무서워. 되게 무서워. 작년 7월 저는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취업문을 두드린 지 2년 만에 어렵게 구한 첫 직장이었거든요. 너무 즐겁지 뭐 그럼. 그래서 입사 후에는 날 뽑아준 회사에 막 결초보은하자라는 심정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없는 일까지 막 찾아서 하다 보니까 늘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날이 좀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다를 거 없이 야근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버스가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전광판 안내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전광판에서 그 버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막차 끊겼나? 뭔 일이 있나?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이제 실시간 버스 위치 안내해주는 앱을 켰어요. 이 앱에서도 버스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버스를 놓친 것 같아서 이거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 사라졌던 버스가 또 와서 쓱 서는 거예요. 웬 행운이야? 아, 오류가 떴나 보다. 네. 근데 그날따라 버스는 텅 비어 있었고 승객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알람부터 맞췄습니다. 왜냐면 가끔 졸다가 내릴 정류장을 제가 지나칠 때가 있어서 종점에서 내리. 집까지 제가 가는데 걸리는 한 50분 뒤로 알람을 늘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람을 못 듣게 되면 이렇게 기사 아저씨가 깨워주실 수 있게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제가 앉는 것도 저의 버스 타면 하는 루틴이었습니다. 그 자리 좀 아늑해요. 그날도 역시 그 자리에 딱 앉았고요. 알람을 맞추고 막 눈을 감으려는데 이름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저씨가 뭐 이렇게 앞에서 전화 통화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뒤에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뭐예요? 이번에는 저를 정확히 지칭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런 거 갑자기 왜 물어봐? 아니 뜬금없이 이름은 왜 묻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이름이요? 제 이름은 뭐예요? 아니 너 이름이 뭐냐고! 왜 이래? 무서워.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을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기사 아저씨는 계속 제 이름을 물었고 저는 너무 겁이 나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한동안 버스에 그 싸늘한 침묵만 흘렀고 버스에서 내리고 싶었던 저는 원래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벨을 누르자 느닷없이 버스가 싱하고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뭐야? 공포야 이거. 뭐야, 납치야,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버스가 다음 정류장을 그냥 휙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저 아저씨 저 내리는데요? 기사 아저씨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들려온 것은
이번 정류소는 성관교회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이마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희망아파트입니다. 미친 듯이 안내 방송만 해요. 버스는 폭주하듯이 막 내달리는 거예요. 아, 정거장 안 거치고. 갑자기 버스 실내등이 다 꺼지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손님을 태우지 않겠다는 듯 말이죠. 깜깜한 버스에 사이코 기사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더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가급적이면 자극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애원했습니다. 저 기사님, 저 내려주세요. 저 지금 내릴게요. 네? 기사님,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죽으러. 같이 가자. 아, 기사님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아,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말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이름에 집착을 해요? 이름 말할게요. 말할게요, 이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거칠게 확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사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게 오려는 듯 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평소에 볼륨을 크게 키우고 음악을 듣는 편이라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으면 주변 소리를 거의 못 듣거든요. 그런데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는 게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와, 이거, 어우. 여전히 한쪽 귀에 꽂혀 있는 이어폰에서는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고 저는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잠깐만, 대체 저 아저씨는 뭐지? 그때 바닥에 떨어진 무선 이어폰에 고정되어 있던 제 시선에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몸은 굳어 있었고 겨우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그리고 좀 놀라운 건 버스 기사가 생각보다 되게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20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밖에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제 뒤에 기사가 저는 그렇게 순간 정신을 그냥 이렇게 잃고 말았습니다. 기절했어.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캄캄한 버스 안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다행히도 기사는 보이지 않았고 버스는 그냥 멈춰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야, 꿈이 아니야. 침대 위여야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당겨보니까 버스 문이 쉽게 열렸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기사면 어떡하지?
문득 긴장한 채로 그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 종점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다행히도 다른 아저씨인 거예요. 다행이다. 선생님. 친절한 목소리에 긴장이 딱 풀린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저씨를 막 끌어안았어요. 감사해요. 아우, 청년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온몸을 덜덜 떨면서 우는 저를 데리고 아저씨는 기사 쉼터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좋은 아저씨네. 자판기 커피 한 잔 이렇게 내려주면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차하려고 배를 눌러도 멈춰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낯선 곳에 급정거하셨는데 스패너를 들고 저한테 우리 회사에 그런 미친놈 없어요. 뭔가 착각하셨겠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얼굴은 검고 아주 젊은 기사였어요. 젊어요? 네, 뭐 얼마나 젊었길래? 그냥 제 또래 같았는데 한 27, 8? 우리 회사에 그렇게 젊은 사람 없어요. 아, 제가 봤다니까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은 아저씨를 보고 있자니 저는 막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쉼터에 걸린 단체 사진 앱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사람!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라고요. 있네 그럼. 왜 그 얘기를 안 했지? 이 사람이라고요? 네, 이 사람 본 거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완전 사이코라고. 잠깐만요. 이 사람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 진상 고객한테 시달리다가 목을 맸어요. 그놈이 회사고 시청이고 경찰이고 매일매일 민원을 넣어서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아저씨는 억울하게 죽은 기사가 그 진상 승객을 찾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 이름을 말하라고! 네 이름이 뭐냐고!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타고 다니던 그 버스가 죽은 기사가 몰던 그 버스였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충격으로 한동안 버스는 타지 못했습니다. 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본 것은 정말 죽은 그 버스 기사였을까요?